초등학교 스마트 교육 기본 과정 연수 10번째 배운 것을 시각화하여 임팩트 있게 나타내기. 교육과정이 개정되며 학습자들의 활동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어떤 주제에 대해 스스로 조사하고 자료를 만들어 발표해보자는 사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고 또 발표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직접 내용을 쓰고 그리고 표나 신문, 포스터로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눈에 확 띄는 자료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내용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사진을 만화 스타일로 변화시켜주는 어플리케이션, 사진에 문장을 쓰거나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마지막으로 보고서와 포스터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수를 시작하기 전 이번 시간에는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이므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로 시연한 것을 녹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에 따라서 기능이나 메뉴가 추후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유료로 전환될 가능성 또는 마켓에서 더 이상 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점 염려하시고 연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워드 클라우드로 키워드를 표현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문서의 키워드, 개념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핵심 단어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기법인데요. 저는 친구들과 내고장 소개하기, 영어나 사회, 과학 단어 마무리 시간에 핵심 단어 정리하기 등에 활용해 보았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워드 클라우드를 검색한 후 제일 처음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초기 화면은 영어로 되어 있고 위에서부터 워드, 다음 컬러, 모양, 폰트, 기타 설정 메뉴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3학년 사회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학습한 단어들을 적어본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 워드를 누르고 예시로 제시되어 있던 낱말을 전부 다 지웁니다. 네, 단원에서 배웠던 핵심 단어들을 정리하는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사람들이 예전에 동굴에서 살았다, 그 다음에 돌도끼를 사용해서 사냥을 했다, 그 다음에 이동생활을 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이 되어서 이제는 농사를 지었다, 그 다음에 움집에서 살았다, 반달 돌칼이라는 도구를 썼다, 이런 그릇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저장을 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단어를 나타내도 좋지만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따로 저장 버튼은 없고 뒤로 나가기를 하면 입력한 단어들의 워드 클라우드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것에 팔레트를 눌러서 색상을 변형을 할 수도 있는데 테마에 맞게 색깔을 선택을 하시고 뒤로 나가게 하면 색깔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모양을 선택을 하시면 이 워드 클라우드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뒤로 나가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유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버전 말고 무료 버전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폰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한글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적용이 되진 않고요. 글자 크기 정도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타, 제일 아래 기타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워드 단어들의 위치를 바꿔주거나 또 밑에 보더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완성을 하였으면 오른쪽에 상단에 점 3개를 클릭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쉐어 버튼을 원하는 것에 공유를 하거나 또는 이미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된 이미지를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SNS에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독특한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 자주 등장하는 생각 그물 그리기. 마인드맵은 생각을 정리하는 좋은 방법인데요. 특히 사회 단원 도입 시간에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에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도 좋지만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는 체계를 세워서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 마인드맵 어플을 사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스토어에서 마인드맵을 검색하면 정말 많은 마인드맵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제가 학생들과 사용하기에 편했던 어플리케이션을 추천드리면 첫 번째로는 심플마인드, 두 번째로는 미마인드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독특한 모양 때문에 제일 재미있고 흥미를 가지면서 만들었던 맵은 바로 마인들리입니다. 마켓에서 마인들리를 검색하시고 이런 모양의 아이콘을 설치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인데 아무것도 없지요.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마인드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사회 4학년 2학기에 주제를 가지고 예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하위에 있는 항목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클릭을 하면 그 밑에 하위에 있는 항목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싶다.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른 마인드맵들과는 다르게 동글동글하게 배치가 되어서 학생들이 귀엽다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표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입력창이 뜨는데 여기에 새로운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밝은 색깔이나 어두운 색깔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제목 위에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큰 주제가 생성이 되고요. 밑에 하위 주제를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하위 주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해서 연하게 하고 하면 이렇게 하위 항목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의 하위 항목을 또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것을 클릭해서 또 하위 항목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는데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 표시를 누르시고 이미지 선택을 하신 후에 사진을 선택을 하시면 바로 뜨는 게 아니라 여기에 뜨는데 이것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웹 링크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네이버를 바로 가기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닷컴을 추가를 하면 역시 여기에 생성이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끌고 와서 놓으시면 링크 바로 가기가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제 원래 예시를 한 번 더 보도록 하면, 이렇게 작은 마인드맵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오른쪽 하단에 화살표를 누르신 후 마인드맵을 누르면 전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것을 공유를 해야 된다 하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공유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위에 두 가지만 무료 회원에게 제공이 되고 밑에 세 가지는 유료 회원에게 제공이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PDF로 저장일 것 같은데, 이 PDF로 저장하여 공유를 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이 이것을 봤을 때 PDF를 저장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이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간편하게 그냥 이 전체를 마인드맵을 해서 이 화면을 캡처한 후에 이미지 자체를 올리는 방법이 더 간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진에 만화 효과를 주는 어플리케이션과 그 활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만화처럼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코미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 말풍선 등으로 만화 느낌을 줄 수 있었는데요. 코미카를 설치해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세로 모드로 활성화하게 되기 때문에 세로 모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유료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 광고가 참 많다는 점이 단점이었습니다. 보이시는 메뉴인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갤러리는 제 스마트 기기에 저장된 사진을 효과를 주는 것. 두 번째는 카메라는 바로 카메라를 이 상태에서 활성화시켜서 사진을 찍은 후 효과를 줄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멀티는 프레임을 선택해서 각 프레임마다 사진을 선택해서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일단 3컷 만화, 4컷 만화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멀티 메뉴를 선택한 상태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3컷으로 야경 수련 활동을 할 때 찍은 사진을 만화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쪽 사진을 선택을 해서 프레임을 선택을 해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각 프레임마다 사진을 선택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사진을 선택을 하면 프레임에 맞게 먼저 사진을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됩니다. 확인을 누르고,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은 필터가 있는데요. 장면에 어울리는 필터를 선택을 하여 확인 체크 표시를 누릅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 이렇게 연필 표시나 텍스트 스티커 표시가 있는데, 이때 텍스트 표시를 누르면 만화에서 보는 듯한 말풍선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텍스트를 달 보러 가자 하고 텍스트가 생성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정을 해서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면,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이 한 컷이 완성이 됩니다. 나머지 프레임도 이 작업을 반복하면 간단한 만화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만화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 아래에 저장 버튼이나 공유 버튼으로 친구들과 작품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서 이렇게 세 컷에서 여러 컷의 만화를 만들어도 좋지만 모둠 활동으로 각 한 사람마다 이 한 페이지 정도 만들어서 4명이면 4페이지, 5명이면 5페이지 정도 이어지는 만화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진으로 더욱 메시지를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덕 시간에 가끔 덕목과 관련한 글짓기를 하는데요. 저는 교과서에 문장을 쓰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미지에 글을 넣어서 좀 더 임팩트 있게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이미지에 글을 넣어 편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많은데 저는 그중 글그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학생들과 이런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글그램도 세로 화면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세로 모드로 화면을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한 후 첫 화면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도 무료라서 중간에 이런 광고가 보이니 학생들에게 잘 지도를 해주시고요. 하단에 4가지 메뉴가 보입니다. 첫 번째 배경사진의 글쓰기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예쁜 사진 위에 글을 입력을 하는 것이고요. 컬러 배경의 글쓰기 같은 경우 이렇게 단색 배경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내 사진의 글쓰기는 이 스마트 기기에 저장된 사진 위에 글을 쓰시는 거고요. 내가 만든 글그램은 활동한 것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덕 수업을 하다 보면 무엇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같은 문장 쓰기 활동이 있는데요. 저는 이 배경 사진의 글쓰기를 이 활동에 활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메뉴를 클릭하고 예를 들어 제가 참된 아름다움은 바다와 같다 라는 문장을 쓴다고 했을 때 이 문장과 어울리는 사진은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 카테고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진 클릭, 사이즈 클릭 하고 스케일이 정해졌으면 오른쪽 상단에 체크표 클릭. 이제 화면에 문구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문구를 이제 사진과 어울리게 편집을 하려면 이제 하단에 스타일을 보셔서 선택을 하시고 글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색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 시간 그냥 교과서 자체에 뭐는 무엇이다 라고 적는 활동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순한 활동을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학생들에게 재미를 준 것 같았습니다. 완성을 했으면 오른쪽 위 저장 클릭 후 스마트폰 저장을 클릭해서 이 자체에 저장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밴드라든가 위두랑이라든가 학급에서 운영하는 SNS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글그램을 이용하여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카드 뉴스란 일반적인 방송 뉴스나 신문 기사 등과는 달리 이미지에 해당하는 문구를 넣어 차례대로 제시된 이미지와 문구를 읽어나가는 새로운 형식의 뉴스입니다. 이 글그램을 어떻게 이용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주제의 뉴스를 만들지 스토리를 구성해서 필요한 사진을 직접 찍거나 수집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첫 페이지, 제목 페이지 같은 경우는 단색 컬러를 가지고 제목 페이지를 주로 만드는데요. 카드 뉴스의 경우 정사각형의 비율로 제작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1:1 비율을 선택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배경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배경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도 할 수 있으니까 테두리도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다음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제목 밑에 추가로 하나의 텍스트를 더 만드시고 싶다 하시면 글 추가를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제목 페이지가 다 완성이 되어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자체를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 제목 페이지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과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 사진에 글쓰기를 해서 필요한 사진을 이렇게 제가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진들 위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서 3장에서 4장 정도로 만든 다음에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이제 제가 만든 예시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만든 제목 페이지가 보이고요.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3장 정도의 카드 뉴스를 만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을 제작해서 게시판에 순서대로 업로드를 하면 간단하지만 그럴싸한 카드 뉴스가 제작이 되게 됩니다.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사용해 보시고 우리 학생들은 이게 제일 편하구나 하는 적절한 것을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포스터 만들기, 신문 만들기, 보고서 만들기 등의 활동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학습지로 만들다 보면 사진을 일일이 프린트를 해야 한다거나 조사를 한 것을 또 활동지에 옮겨 적기도 하는 등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피곤해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이런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포스터나 보고서를 만들 때 유용한 어플리케이션 캔바를 이용하였습니다. 캔바는 이런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학생들 개별로 캔바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캔바는 학교 사용자들을 위해 무료로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캔바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스크롤을 쭉 내려서 제일 하단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 제품, 교육을 클릭을 하시면 교육용 서비스가 어떻게 제시되는지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서비스로 공동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청을 하려면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학생의 입장이 되어서 태블릿 PC에서 캔바를 이용해서 포스터나 보고서, 신문 등을 제작하는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캔바 어플도 마찬가지로 세로 모드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세로 모드로 녹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캔바는 초기에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편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학교에 공용 태블릿 PC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하는 구글 G Suite 아이디로 가입을 하게 했습니다. 캔바는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학생들과 제가 주로 많이 썼던 것은 포스터, 이 포스터 템플릿 중 학교 포스터였습니다. 이러한 템플릿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문구를 변형하여 주제에 맞는 포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무료라고 적혀 있는 템플릿은 편집 후 격자 무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료 템플릿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 유료 템플릿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면 워터마크처럼 작품 위에 어떤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 자신의 주장을 알린다, 이런 수업을 할 때 교실에 아침에 왔는데 너무 시끄럽더라, 아침 활동을 열심히 하자라는 자신의 의견을 알리는 포스터를 만든다 하면 이런 포스터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런 템플릿을 저장한 후 편집,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원하는 문구로 텍스트를 수정하여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텍스트를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 배경을 수정하고 싶다면 배경을 오랫동안 클릭을 한 후 아래쪽에 나오는 메뉴들을 가지고 배경을 색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필요한 이미지나 추가할 텍스트 또는 동영상, 로고 등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포스터 외에도 초대장이라든가 명함, 카드 등 기존에 있던 템플릿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존의 템플릿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빈 상태에서 흰 종이 상태에서 조사 보고서나 신문을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먼저 이 사용할 게시물의 크기를 정해야 하는데 아래쪽에 이런 템플릿들을 넘겨보시면 다양한 크기가 나옵니다. 이때 상단에 가로와 세로의 사이즈가 나오니까 알맞은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이 A4 사이즈와 동일한 전단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 빈 화면에서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클릭을 하면 갤러리, 이미지, 동영상, 색상이 뜨게 되는데 이것은 이 배경 자체에 대한 편집이고요. 그래서 진짜 신문 색깔을 하고 싶다 하시면 약간 연한 회색을 적용을 해도 되고요. 저는 그냥 흰색을 다시 적용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텍스트나 이미지를 넣으려면 여기에 더하기 표시를 누르셔서 텍스트나 이미지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일단 제목을 적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직접 입력을 해도 되지만 이 자체의 글에 대한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저는 일단 제가 그냥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조사 보고서 입력을 해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글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폰트 자체에 왕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 폰트이기 때문에 무료 폰트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무료 폰트를 적용할 때 글자체를 다운로드를 해야 이 글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따로 수치를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글자 크기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 보고서를 제목을 썼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조사한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나만의 텍스트 추가를 한 후 조사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폰트도 바꿀 수 있고요. 크기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필요한 위치에 드래그를 해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때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하실 때는 더하기 버튼, 이미지 클릭하시고 제 스마트 기기에 있는 이미지를 써도 되지만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캔바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이 뜨게 되는데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지진에 대한
보고서라서 제가 지진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뜨는데요. 이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고 왕관 표시가 있는데요. 왕관 표시가 있는 경우 유료입니다. 그래서 무료 이미지를 이렇게 넣고 유료 이미지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료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워터마크와 격자 무늬가 보이기 때문에 보고서 나중에 출판을 할 때도 이런 무늬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료 이미지는 학생들에게 잘 판단해서 사용을 하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편집하고 싶다 하시면 이 이미지를 클릭해서 오른쪽 위에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 그림이 삭제가 되고요. 다시 제가 무료 이미지를 하나 해서 넣으면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이 사진은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가 하나가 완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 공유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위에 사람 표시가 있는데요. 이 사람 표시를 클릭을 하면 이것은 페이지에 대한 보기 권한이나 편집 권한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별로 하나의 작품, 이 작품을 4명이서 동시에 편집하고 싶다 하시면 이 편집 링크 버튼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내려받기 버튼 경우가 바로 저장 버튼이고요.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급에서 운영하는 SNS가 여기에 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업로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위로 가는 화살표가 바로 공유 버튼인데요. 저장을 하거나 이런 SNS로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이 이미지 자체를 저장한 후에 학급방에 공유하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운 것을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사용할 때는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한번 방법을 알면 다양한 활동에서 적용이 가능하니 학생들과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